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하트러브입니다. 지금 네 번째죠. 벌써 이제 육바람일에 대해서 육바람일을 하기 전에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먼저 기르면 육바람일이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사무량심은 육바람일을 경작하는 밭과 같다. 자갈 밭에서 하지 말고 기름진 사무량심 밭을 개발한 다음에 육바람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른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 사무량심을 그럼 어떻게 기를 것이냐 했을 때 옛날처럼 머리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뭐 그 자애로운 마음을 변형시키고 이런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 에너지를 변형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그 우주 원리로 봐도 이게 인간적으로는 착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상당한 그 스트레스를 가져와요. 잘 변형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원래 수행이 뭔데 수용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수용을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수행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슴 명상에서는 그 일반 명상하고 이제 가슴 명상의 차이라는 것은 가슴 명상에서는 그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에 대한 꼭 방을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어디 어디 가면 사랑의 방이 있다. 그 안에 우리가 그 방을 우리가 이용해서 하면 원래 우리가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터득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고유의 방으로 고유의 방에 들어가라. 그럼 거기에 이미 우리는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방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무량심도 그 역지사지의 방에 가라. 그 방에 가면 사무량심을 기를 수가 있다.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세상이 좀 살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수행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을 갖느냐? 역지사지의 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은 나의 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 하나하나를 이렇게 느껴보면 그 사람 하나하나도 다 힘들게 살아가는 중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인위적으로가 아니고 가슴에서 자유로운 마음이 저절로 올라와요. 자비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말씀드릴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자비사에서 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그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상대방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이게 불편한 마음이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앞 동영상이 되긴 이제 그런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부정적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기 자신이 밉다든지 자기 자신에 화가 난다든지 이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근데 상대가 없는 자기 스스로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욕망적 존재잖아요. 에고에서 보면 에고 자체가 자기가 분리된 그 의식에서 항상 사는 존재다 보니까 항상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죠. 왜냐면 자기 자신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부족한 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탐을 하는 거죠. 탐, 가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재물에 대한 욕심도 가질 수 있고요. 물론 상대가 있는 건 아닌다고. 재물에 대한 욕심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또 명예에 대한 욕심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들보다 좀 우월해지고 싶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거겠죠.
경외심은.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수면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욕도 있지요, 당연히. 근데 이제 성욕이라는 것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유한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우리의 이제 2세, 3세를 이렇게 만들어 감으로써 이 몸 자체는 유한하지만 대를 이어서 자기를 이렇게 이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자기 2세를 낳음으로써 그것이 이제 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이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성욕을 보통 시키는 건데, 그런 이제 성욕, 이것도 우리가 끊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뭐 하여튼 이런 거로부터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욕망이 이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데 그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불편함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에고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불편함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없앨 거냐, 없애서 이제 평정한 마음으로 뒤에 돌릴 거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상대방이 있는 거면 이제 어떤 전편에서 얘기하는 시소에 평형을 맞추는 거면 내가 이쪽에 앉아서 상대방을 입장에서 또 이쪽에 해서 양쪽에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제 나 혼자 있는 게임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에 당연히 있고요. 에고에서 갈망을 느끼는 존재로서 여러 가지 욕구를 느끼는 존재로서 이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불편하겠죠. 욕구를 느끼니까. 그랬을 적에 나를 제3자처럼 여기다 앉히는 겁니다. 반대편 쪽에. 마치 타인하고 똑같이 해서 나를 너처럼 생각하는 거죠. 객관화시켜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있는 어떤 그런 그 불편한 마음은 역지사지의 방에다가 그 상대방을 이렇게 놓음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한테 갖는 감정을 내가 느껴보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건데, 이제 자기한테 난 화는 거꾸로 나를 타인화해서 역지의 사지의 방에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온갖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한 존재를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자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이렇게 객관화시켜 보기 전에는 그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앉혀놓고 보면 온갖 욕망과 온갖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떨고 있는 하나의 나 약한 존재를 보게 돼요. 그랬을 적에 우리 마음에 자기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불쌍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욕망의 본질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수에서 옛날에 상대방이 있는 거는 내가 나를 여기다 앉히고 상대방을 여기다 앉혔지만, 예, 자기 스스로 있는 그런 어떤 어떤 불행한 그런 어떤 심정은 나를 여기다 앉혀놓고 나를 또 하나의 나를 객관화시켜서 여기다 앉혀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과 똑같이 자기에 대해서 자비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균형이 맞아지면서 시수에 균형이 맞아지면서 이게 그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우리의 감정이 평정심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살아가면서 그래서 역지사지의 방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 어떤 상대방이든 자기 본인한테 오는 그런 어떤 부정적 감정이든 온전히 다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비를 맞아야 되는 거고요. 역지사지의 방을 알면 그 세상에서 오는 그런 어떤 또 자기 자신한테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역지사지의 방은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것은 이게 처음에 있는 일이거든요. 가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슴명상 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들은 인류 사상 처음으로 다 이렇게 공개되는 방들이에요. 사실은 복음이죠. 인류의 어떤 새로운 정신, 문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데, 음, 음,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체험들 해보셨으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어디 가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제 체험에서만 얘기 드리고 제 체험을 근거로 해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 평정심을 얻는 방법은 이제 자비회사 위에도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공을 깨닫는다든지 아공을 깨닫는지 하는 방법은 내가 얘기한 대로 이제 시수에서 중간에 이제 우리가 의식을 둠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체를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부정적인 에너지, 뭉쳐있는 에너지를. 근데 이제 자비사라든지 이제 뭐 역지사지의 방은 이렇게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이제 이렇게 이쪽도 놓고 이쪽도 놓고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놓음으로써 균형을 맞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이제 한쪽으로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풀어줌으로써 이쪽에 올라와 있던 그 어떤 부정적 에너지를 이걸 제거시켜 줌으로써 다시 균형을 맞추는, 그래서 다시 평정심을 맞추는, 이것은 저 영혼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방법인데 이런 어떤 그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중도 중용이라는 걸 시소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할 것 같으면 그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한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소 중간에다가 위치해 있을 때 양쪽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양쪽에 똑같이 그러니까 가운데 두는 거는 이제 깨닫는 거죠. 공을 획득함으로써 하는 거고요. 양쪽을 똑같이 무게를 놓으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는 사무량심, 즉 자비사, 역지사지에 반해서 이렇게 잡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한쪽에 올라와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이쪽에 에너지를 풀어줌으로써 그래서 양쪽 아무데도 물건을 안 놓음으로써 다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는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그건 이제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몇 가지 실천적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뭐 두려움에 대한 어떤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좀 쉽게 풀어가면서 세상의 경험을 많이 하되 그로부터 오는 감정으로부터 많이 자유해지면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 스스로에서 느끼는 감정을 해서 평정심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